차에 한 번 기스 나면은 1억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치가 1억이라고. 기본적으로 핸들 카바가 이렇게 마스킹 돼 있어요, 아예. 근데 그 위에다가 또 한 번 여기 물이 닿으면 안 되니까 천으로 덮어서 사고를 예방하는 게 아주 중요하죠. 일반적으로 쉐이빙이라고 얘기하죠. 윗단을 칼로다 날리는 거. 이 작업이 좋은 결과로 나오려면은 칼질하는 동작도 중요하지만 성형을 이쁘게 해라. 또 상단에 있는 미세한 티가 안 들어가려면 성형을 아주 깔끔하게 해줘라. 왜냐하면 얘가 밖에서 준비 작업해서 안에 들어가갖고 스퀴징을 했는데 상단 쪽이 조금 떴다. 공기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미세한 먼지들이 같이 들어가요. 틱틱틱틱 먼지 자국이 생기죠. 그게 되게 보기 싫어요. 이 프레임 리스 차량에서는. 유리가 옆에서 보면은 이렇게 굴곡이 있어요. 그래서 상단 한번 잡아주는 것만으로 조금 부족해요. 그래서 상단 살짝 잡아주고 또 하단 잡을 거예요. 제가 그 전에 선셋 성형하는 거 전면 유리를 보여드렸고 측면 유리는 한 번도 안 보여드렸는데 측면 유리도 사실은 곡이 있으면은 먼지도 들어가고 엣지 치는데도 되게 불편해요. 그래서 이거를 좀 보기 좋게 성형을 해줘야 돼요. 전면 유리도 마찬가지지만 측면 유리도 성형을 할 때 굴곡집 부분을 지진다는 느낌으로 가면은 반사 필름은 다 실패를 해요. 이렇게 돌리죠. 이렇게 돌리는 동작들이 많지만은 그 방법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사실 문짝을 그냥 마구잡이로 성형할 수도 있지만 정성스러운 모습으로 보기도 좋게 이렇게 열이 가해지고 바로 손을 쓸 필요는 없어요. 이건 지금 위치를 잡아주려고 손을 대는 거지만 열을 대면서 바로 장갑을 하면 안 됩니다. 조금 시간이 지난 다음에 자리 잡을 때 이렇게 잡아주면 좋죠. 손 자국이 생겨요. 히트건 대고 바로 밀어버리면 필름이 미세한 좁쌀 크기만한 자국이 시공 후에 보여집니다. 이렇게 해서 잡았습니다. 얘는 또 하단도 그렇게 잡았는데 하단이 또 됐습니다. 과도하게 수축하면은 항상 문제가 생기죠. 수축이 끝났고요. 그럼 안쪽에 한번 청소 작업을 한번. 유리가 항상 청소를 안쪽에서 아무리 많이 해도 여기 있는 먼지가 물을 뿌리면은 이렇게 타고선 이렇게 넘어와요. 그래서 이 뒤쪽 바깥쪽에 있는 부분을 깨끗하게 닦아주는 게 좋죠. 이제 청소할 때는 항상 미세한 돌가루가 그냥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사람 눈에 보이지 않지만 돌가루가 있어요. 이 상태에서 플라스틱으로 하시면 그 돌가루가 플라스틱의 헤라에 스퀴징 하면서 끼어갖고 기스가 가요. 이게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 대부분 또 생각지도 않고 기스가 왜 갔지? 유리기스가 왜 갔지? 그러신 경우 있어요. 항상 여기다 플라스틱을 댈 수밖에 없거든요. 플라스틱 헤라를. 유리 재질이 플라스틱 때문에 기스가 가는 게 아니라 미세한 돌 때문에 가요, 돌. 그래서 항상 유리 첫 청소는 이렇게 물과 슬리머로 그 먼지들을 흘려내려 보내준 다음에 뒤에 똥 같은 게 있나 없나 여기다 칼을 댈 수는 없잖아요. 단면도 같은 칼을 댈 수는 없잖아요. 이 좋은 차에다가. 그래서 이렇게 플라스틱 헤라로 먼지가 없는 돌가루가 없는 상태에서 딱딱딱딱 밀어주면서 미세하게 유리에 쩔은 부분을 닦아줘야 됩니다. 긁어내주는 거죠. 이 과정을 스크래핑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청소를 했고요. 상단에 있는 렌치 부분을 닦아주고 다시 닦아주고 유리가 경사가 져갖고 물이 다 새버려요. 자, 마지막 청소합니다.
중요한 거는 항상 상단 말고는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상단 청소를 아무리 해도 먼지가 들어가요. 물이 있는 곳에 항상 먼지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 보세요. 걸레를 이렇게 대고 이렇게 내려와줘요. 스키징도 이렇게 하면은 다 새버리니까 사각을 줘서 마지막 셋이 저 필름 좀 줄래? 이렇게 하면 너무 거리가 너무 짧아갖고 자 됐습니다. 저도 오랫동안 20년 가까이 이빨로 필름을 까왔지만 지금은 이빨은 안 됩니다. 이빨이 예전 같지 않아서 제가 교정을 받았어요. 치아 교정을 받았더니 윗니하고 아랫니하고 너무 잘 맞아떨어져 갖고 필름 깔 수가 없어요. 지금 어금니로 까줘야 되는데 어금니가 너무 교정이 잘 됐어. 저는 지금 두 가지 스키징을 씁니다. 하나는 9cm짜리 스토록 닥터에 들어가는 그 스키지죠, 얇은 거. 또 하나는 5mm짜리 두꺼운 거 그렇습니다. 얘는 유동성이 좀 있고요, 경질입니다. 얘는 경질이지만 반사 필름에 스키징 할 때 쓰면은 굉장히 딱딱하고 공간도 없기 때문에 스키징을 완벽하게 해낼 수가 있어요. 이거는 지금 스키지 5mm짜리 10cm짜리로 하겠습니다. 스키징 할 수 있는 자세가 나와야 되죠. 이게 지금 틴팅 하시는 분들은 너무 잘 알겠지만은 역도 선수한테 스키징 하라 그러면은 우리 같은 힘을 주질 못해요. 아무리 힘이 좋다고 이게 스키징 잘하는 게 아니에요. 썬팅 근육이라고 그러죠. 이 손가락 사이사이에 근육들이 아주 발달돼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오래 경력이 쌓여야 생기는 근육이죠, 이게. 그냥 반사 필름은 스키징을 좀 빤빤하게 해줘야 얘가 시공 후에 퀄리티가 좀 이쁘게 나와요. 겹쳐서 다시 한번 밀어주는 거죠. 옆에서 그 시공팀 최민수 직원이 문짝을 여러 번 해봤기 때문에 이걸 밀면서 하면 더 좋다고 합니다. 씹혔다. 아, 걸리는구나. They ask you how you are, you just have to say that you're fine when you're not really fine. But you... 유튜브 각인데요. 네? 유튜브 각이에요. 유튜브. 유튜브 각이라고 그러죠, 이런 거를. 저번에 포르쉐 먼지 들어간 것처럼. 그렇네. 아, 일자로 잡았구나. 이게 왜 그러냐면 밑에 들어가는 바킹 하단 쪽에 들어가는 부분이 1m 정도 되는데 1m가 일정하게 나와줘야 되는데 바킹이 빡빡한 상태에서 어디는 깊게 들어가고 어디는 얕게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안에 들어간 거는 그냥 필름이 굳어버려요. 굳어버리니까 깊이가 똑같으면 그냥 스키징 할 때 씹히지가 않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면 먼저 이렇게 놓고서는 좀 더 정밀하게 한번 밑에를 라인을 만들어 볼게요. 똑같이 들어갈 때 하단 라인을 한번 제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수정해서 하겠습니다. 문제점을 찾아갖고 두 번째 할 때는 성공할 수 있도록